드디어 개막이 왔습니다. 포항과 대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제주, 서울, 광주, 수원 FC, 울산, 안양, 전북, 김천, 대구, 강원전까지 개막 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프리뷰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승패 예측도 승부 예측 역시 여러분 버전, 저희 버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치를 많이 마련했네. 그러니까요. 프리뷰. 니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글로 가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뷰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시합 전에 훨씬 더 재밌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첫 경기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대전전부터. 자, 여러분도 투표를 하면서 진행해 투표장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개막전입니다. 지난 시즌 나도 해야지. 포항이 몇 등이죠? 포항이 6위입니다. 네. 포항이 6위 올랐고 대전이 몇 등이죠? 대전이 8위. 8위입니다. 네. 네, 올랐던 8위, 9위 헷갈려. 네, 두 팀이 만납니다. 원래 개막전에는 코리아컵 우승팀과 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게 원래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일정 문제로 포항과 대전이 붙게 됐습니다. 뭐 황선홍 더비일 수도 있고요. 네. 박태하 감독과의 절친 더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었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 첫 번째 주목할 포인트 포항에서 보면은 1대1 참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어제 벌어졌던 경기죠. 가와사키와의 홈에서 펼쳐진 아침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스프로 선수의 퇴장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좀 보였던 것도 팩트입니다. 어제 황인재 선수는 굉장히 저희가 그 전 시즌에서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고스란히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멘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아직까지 조르지 선수도 저희가 전민경 선수가 리그 개막하기 전에 미디어데이에서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했는데 딱히 좋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항이 베스트 전력으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예, 뭐 이호재 선수라든지 이동희 선수라든지 뭐 윤평국 선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리그를 앞두고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패배가 보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포항이 올 시즌 가장 기대를 했던 게 지난 시즌 전력들을 잘 잡으면서 초반부터 안정된 조직력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챔 패배로 인해서 약간 멘탈적인 부분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마 이번 포항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은 저는 공격 형태 변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마사 김준범으로 이루어지는 제로톱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규 선수를 통해서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근데 대전의 윙어들이 보면 알겠지만 김인균이나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기보다는 크로스를 올려주기보다는 침투해서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좀 능한 유형의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분명히 맞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해서 이날 경기에서 과연 대전이 보여주는 이 바뀐 공격 형태가 어느 정도 통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장자를 보면 일단 포항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동희 선수와 이호재 선수가 좀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명히 뛸 수 있는 몸 상태라는 거 보여줬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큰 부상은 현재 없어 보이고요. 대전은 김문환, 하창래, 김준범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습니다. 사실 하창래 선수는 부상 복귀했다는 얘기 들렸는데 조금 무리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김문환 선수도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아껴야 될 것 같고 김준범 선수랑 제가 쓰진 않았는데 임덕근 선수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고요. 윤도영 선수가 20세 대표팀에 차출이 됐죠. 네. 황선홍 감독이 표현하기로는 거의 베스트 11만 딱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업은 좀 약하다. 이런 부상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전은 저 선수 빠져나가도 충분히 자리를 메울 선수들이 있거든요. 김문환 자리는 강윤성 선수가 뛸 것 같고요. 하창래 자리는 김현우 선수 그리고 김준범 선수 자리에는 마사 선수가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근 선수는 제가 부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2승 1무로 포항이 우세했습니다. 포항이 대전에 엄청 강했더라고요. 최근 18경기 기록이 13승 5무입니다. 2010년 4월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 정했습니다 이제. 네. 한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바뀐 이후에도 4승 2무로 포항이 절대 우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도 그 기세가 이어갈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키플레이어 꼽아주시죠. 저는 양쪽 날개 둘 다 오른쪽 날개죠. 정재희 자리를 대체할 주닝요. 예. 스틸리아드로 돌아온 스틸리아드로 정재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닝유 선수 저는 지난 경기 나쁘지 않게 봤거든요. 이게 좋아요. 예. 그리고 활동량도 많았고 저는
그 누구죠? 가와사키 그 친구가 밀었을 때 다칠 줄 알고 엄청 시겁했는데 벤치로 날아갔을 예, 때. 예, 네. 다행히 괜찮아서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가 어쨌든 포항 유니폼이고 뛰었던 첫 경기 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날도 좀 잘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대전은 어쨌든 스틸리아드로 돌아온 말씀해주신 대로 정재희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주민기 선수를 꼽으려다 정재희 선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키플레이어 꼽았습니다. 자, 차기자의 프리뷰가 끝나는 순간 지금 대전 승이 49% 그리고 포항 승이 26%, 무승부가 2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대전 승리군요. 자, 만기자부터 갈까요? 저는 포항 승하겠습니다. 차기자가 오. 아까 포항의 어떤 그 대전 징크스를 얘기했을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작이야. 2년 만에 지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5경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 저는 대전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네. 포항이 원래는 저도 포항 쪽으로 약간 준비하면서 기울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ACL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걸린다. 그리고 저게 있지 49%가 그래서 저는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로 네. 정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제주와 서울의 경기 자 진행해 보죠. 네, 즉 가로 친 거는 이제 미지수, 네, 미지수라는 어떤 얘기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포인트 보면은 제주는 일단 갈아 끼운 왼쪽 날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원 뭐 오른쪽 날개가 좀 고민이다 하는데 제주는 왼쪽이 아주 고민이어서 바꾼 건 아니고 좀 새롭게 갈아 끼웠습니다. 일단 왼쪽 풀백은 김윤성. 제주 SK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첫 번째 영입이었죠. 첫 번째 영입이죠. 거기다가 제주 출신, 지금 임창호에 이어서 제주 출신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김윤성이 이제 왼쪽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이고 그 앞선에는 유인수. 김학범 감독의 스타일을 잘 알고 지금 K리그 많은 구단에서 좀 많은 경기를 뛴 베테랑 유인수가 지금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활동량 어떤 에너지 레벨을 조금 왼쪽에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작년에는 안태현이 있었던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게 좀 벌어졌거든요. 맞아요. 공격도 그렇고 어떤 수비적인 장면에서도 오른쪽이 좀 좋았기 때문에 약했던 왼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왼쪽을 좀 갈아 끼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확 업그레이드 느낌은 또 아니야. 그렇죠. 그 제주가 딱 뽑을 정도의 어떤 선수들이 왔다. 귤 요즘 비싸요. 그거 완전 팩트야. 우리 애들 귤 좋아해가지고. 요새 뭐 2만 원이야. 귤 너무 비싸요. 한 봉지에 2만 원이야. 네, 요새 애들한테 잔소리해. 그만 먹으라고. 자, 서울도 역시도 왼쪽을 좀 주목을 일단 해야 됩니다. 김진수 선수가 강상우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루카스 선수가 지금 훈련 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루카스 날라다닌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지금 루카스가 사실 K리그에서 흔치 않은 1대1 돌파가 되는 크랙 유형이죠. 그리고 뺏기더라도 또 돌파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서울의 왼쪽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왼쪽도 왼쪽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포인트로 국대 2명이 합류한 점을 좀 꼽았습니다. 일단 김진수, 문선민. 무게감이 다르죠. 네, 여기에 지금 정성까지 오면서 어떤 우승을 위한 2%를 채우는 데 주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영입은 아주 크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스쿼드의 뭐 뎁스를 넓히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빠진 자리를 메우는 데 주력을 했는데 그 메운 선수들이 굴지. 굵죠. 여기에 굵고. 정승호 선수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업 센터백이 이한도일 정도니까 그 4명의 영입이 서울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나 우승을 위한 동력 그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 신동영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경기 어디서 몇 시 하는지도 해주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결장자를 보면 제주는 일단 유리 조나탄이 수술 여파로 지금 초반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의 목표, 유리 조나탄의 목표는 최대한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만들자였지만 아주 100%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동계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보다는 뛸 여진이 있다는 거죠. 뛸 여지는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김주공 선수도 약간의 지금 컨디션 문제가 있는데 김주공 선수 역시도 지금 가로친 거 보면 알겠지만 뛸 가능성은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민 뛸 수 있습니까? 이창민은 3월 9일에 소집 해제입니다. 이창민 못 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마음 굳혔어. 이창민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끼리 조용히 개인 훈련 중이래라고 정도만 해야지 지금 벌써부터 돌아온 선수로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포인트에도 넣지 않았고 서울은 강주혁, 배현서 선수가 U20 아시안컵에 차출이 됐는데 2명이 차출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U22 카드가 지금 2장을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20세 대표팀이 더 오랫동안 아시안컵에 누빌수록
결승까지 갈 경우 3월 달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또 유리할 수 있다. 오히려 뭐 강주혁 선수가 도움이 되겠지만 22세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22세에 따른 어떤 어드밴티지도 서울이 안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제외하면 부상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상자는 없습니다. 지금 오. 제주와 서울 역시 지금 훈련은 굉장히 잘 마무리됐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각자 홈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서울 홈에서 2번 이겼고 제주는 제주 홈에서 한 번 이기면서 서울이 조금 우세할 수 있지만 제주가 지난 시즌에 홈 성적이 제가 알기로는 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서울은 원정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홈 2점과 원정의 2점이 있는 팀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요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지금 퍼센테이지는 좀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원정 2점, 홈 2점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아까 창 기자가 공격해도 좀 비슷한데 제주 박동진, 네, 서울은 조영욱을 하겠습니다. 조영욱 서울은 확 이해되네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 그 제주 서울 떠나서 올해 제주에 입단을 한 게 박동진인데 첫 경기로 서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과정을 보면 일단 박동진이 좀 중요한 역할을 원톱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좀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에 주력을 하겠지만 박동진은 누구보다 서울 수비수들의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모 원톱 아니네요. 여기에 서울은 조영욱 선수가 이제 9번 유니폼을 달고 사실 작년에 10번 유니폼을 원래 달려고 했었는데 이제 링가드 선수에게 좀 양보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지금 9번을 달고 원톱에서 내가 좀 골을 노려보겠다. 그런 만큼 동진이 형과 지금 원톱과 원톱에서 공격 선봉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압도적으로 서울 승리 예상하셨네요. 저도 서울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진 차이가 좀 나아 보이는 게 그리고 이렇게 사실 좀 시즌 초반에는 공격이 좀 좋은 팀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요새 제주 비행기 타고 가면 제때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저 그때 그 눈 엄청 내린 날,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주 다 결항이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비행기 뜨겠지만 이 잔디 아까 얘기하셨던 호목님께서 치즈께서 잔디 문제 거긴 제주는 이미 좀 적응이 돼 있고 서울은 제주 날씨 왜 이래 변덕스러워라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100%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골랐습니다. 루카스 한번 기대되네요. 네, 루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삼, 녹용, 흑염소 등등 좋다 해서 먹어봤지만 뭐 돈만 날리고 딱히 잘 모르겠던데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은 없나? 그렇다면 백진삼은 어떨까요?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트레린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음만 하지 말고. 이게 한약 맛이 좀 나면서도 이게 어린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달콤하기도 해. 사실 저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고요. 다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3박스까지 3박스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15일 오후 4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수원FC 다음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창 기자가 뽑은 주목할 포인트는 광주의 경우 ACL 원정 여파를 골라주셨고 손FC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손의 출전 여부를 골랐습니다. 어쨌든 광주가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힘을 쏟았어요. 16강에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경기에 힘을 쏟았거든요.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날 좀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변준수, 유재호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사실 기존에도 부상자가 좀 많아서 광주 홈경 바꿨나요? 잠깐만요.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광주는 저는 이 원정 여파가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손FC는 역시 안데르손의 출전 여부입니다. 안데르손이 지난 시즌 손FC가 팀 창단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사실 뭐 여름 겨울에도 나가네 마네 소리 있었지만 일단 잔류를 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좀 있었거든요. 본인이 마음의 상처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어쨌든 2주 동안 전지훈련지를 이탈해서 있는 동안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밑에 이제 결장자 현황에 가로쳐놓고 부상은 없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뛰면 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손FC가 안데르손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경기력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결장자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최경록 선수, 그다음에 이강현 선수, 가브리엘 선수, 진시우 선수 부상에 이제 변준수, 유재호 여기에 브루노 선수도 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광주는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이번 경기 앞두고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 일단 안데르손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사박 선수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는 소화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경기를 100%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후반에 교체 투입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톱 자원이죠. 네. 대신에 아반다 선수랑 오프키로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 유재호 선수 부상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취재하셨죠? 네, 100%까지 아직 그 검진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유재호 선수는 무릎 내측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네, 근데 변준수 선수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보인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도 이번 경기 좀 어렵겠죠? 이번 경기는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시즌은 2승 1패로 수원FC가 우세했습니다. 2023년에는 광주가 수원FC 상대로 전승을 했어요. 네, 전승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수원FC가 우세했거든요. 올해는 좀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중요해 보이고 수원FC가 지난 시즌 광주 2번 이겼을 때 모두 정승원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승원 선수가 올해 팀에 없다는 거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 가겠습니다. 광주는 박태준 선수, 수원FC 오프키로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태준 선수 꼽은 이유가 지금 유재호 선수, 이강현 선수, 최경록 선수 못 뛰어요. 그러면은 박태준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사실 산둥과의 경기에서 박태준 선수가 정호연이 없는 박태준이 조금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까지 잘 못 풀어준다 하면은 광주는 경기를 푸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저는 박태준 선수를 뽑았고요. 수원FC는 안데르손이 없는 가운데서 차이를 만들어줄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좀 미드필드에 노경호, 이재원, 윤빛가람 선수가 뛸 것이 유력한 가운데 여기에 사실 안데르손 같은 아주 창의적인 크랙 유형 윤빛가람이 예전같이 않거든요. 그래서 오프키르가 과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서 저는 오프키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TMI인데 크리장 선수 연봉 제가 알기로는 65억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근데 약간의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면은 좀 과장되기도 하는데 65억이면요 광주 선수단 다 합친 것과 뭐 비슷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 먹을만 하네. 네, 그 정도로 아주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크리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더라. 완전 다르. 그때 저기 어디죠? 저기랑 울산이랑 붙었을 때 그 선수 있잖아요. 저 측면에서 이름 뭐야? 이름 뭐죠? 아르헨티나 선수. 네, 너무 잘했는데. 그 선수도 그 정도 연봉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값합니다. 누구였더라?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이게 라이브 오스카랑 같이 뛰었잖아. 이름 뭐야? 얼마나 잘하는 거야? 제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카도 아마 2-30억 될 거예요. 더 될 거예요. 바르가스. 그렇지. K리그 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역시.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좀 팽팽해 보입니다. 광주 승이 40%로 우세하네요. 네, 무승부 33, 수원 27%. 망지아토 갈까요? 또 무승부 하면 쫄보처럼 보이려나? 네, 쫄보처럼 보여. 좀 광주 승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일단 체력적인 요인도 있고 부상자도 많지만 일단 홈이라는 점. 네, 그리고 제가 광주를 좀 오랫동안 취재했지만 요상하게 요런 경기는 잡습니다. 아주 힘들어 보일 때 꼭 잡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근소하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가 없었거든요, 별로.
거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팀 중에 승리 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원 FC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에서 네, 광주가 이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수원 FC가 지난 시즌에도 좀 힘든 경기였는데 개막전에서 이겼거든요. 올해도 원정 가서 이겨면서 흐름을 좀 탔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수원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16일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안양의 경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디펜딩 챔피언 3연패에 빛나는 울산과 처음으로 승격한 안양 대결입니다. 뭐 미디어데이 때 너무하다. 80% 찍히면 어떡해. 미디어데이 때 김영건 선수가 뭐 약간 우승팀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안양이 아주 고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주목할 포인트는 최전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 팀이 모두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울산은 제가 적었듯이 허율과 함께하는 압박축구. 일단 그 말대로 주민규가 있을 때 대전으로 떠난 주민규가 있을 때와 허율이 있을 때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서 굉장히 김판곤 감독이 다이나믹하고 네.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한 축구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보였어요. 이게 좀 더 본격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동계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허율에게 엄청난 압박을 또 주문을 했다. 근데 대신 허율 너 90분 동안 이렇게 압박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야구도 있어.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체력도 분배하고 물론 야구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90분 동안 압박하는 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그걸 또 공이 삐져나오는 공을 뭐 엄원상이라던가 루빅손이라던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그런 패턴을 굉장히 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율이 시즌 초반에 또 키를 쥐고 있다. 물론 또 허율 그 자체로도 지금 굉장한 평가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일부 관계자 전반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일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과거에 울산에서 뛰었던 현 국가대표 오세훈보다 허율이 더 맞는 걸 갖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광주에 있던 허율보다 울산에 있는 허율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선수 본인한테 조금 맞는 옷으로 좀 보인다. 근데 관건은 압박만 해서는 울산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압박만 해서는 울산을 우승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거죠. 허율 역시도 지금까지 득점력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개막전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울산은 분명히 4연패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안양은 못다를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K리그2 득점왕인 못다를 영입했습니다. 못다 역시 지금 안양의 동계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냥 못다입니다. 그냥 공중볼 다 따내고요. 연계 플레이도 너무 좋고 득점력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팀들이 전질력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금 맞아요. 얘기가 많죠. 특히 이 남쪽 따뜻한 남쪽에 갔지만 눈이 많이 오고 춥고 잔디가 좋지 않아서 아주 많은 그 전술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못다였다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뭐 말컹이라던가 이렇게 2부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1부에서 잘한 케이스를 많죠. 근데 이어갈 수 있는 선수 어떤 능력을 지닌 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아니까 못다의 활약. 여기에 또 못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마테우스라던가 야고라던가 이렇게 좀 얘기가 통하는 선수들이 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지금 유병훈 감독이 좀 써먹을 수 있다. 대신 허씨는 왜 잘한 얘기를 계속 하시네. 허참도 있습니다. 대신 이 허율의 주변에 많은 선수들 좋은 스쿼드가 있는 것과 달리 안양은 약간 백업의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못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수비진을 상대된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안양 역시도 울산의 화력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처음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K리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병훈 감독이 얘기한 대로 3팩 카드를 쓸지 준비를 지금 두 가지 다 했다고 하니까 울산 맞춤 어떻게든지 비기기 위한 전략을 쓸지 아니면 우리가 안양이라는 걸 보여줄지 그거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호각 바뀔 것 같고요. 울산은 뭐 ACL 경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단 피셜 결장자는 부상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ACL과 좀 스쿼드를 약간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막전에서 뛸 선수들, 국내 선수들 핵심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네, 아마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전북은 대부분이 이제 주력이 따라갔지만 16강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고요. 울산은 말씀하신 대로 잔류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안양 역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건 큰 부상자는 없다는 거. 뭐 김동진, 임승겸이 전주련 도중에는 조금 약간의 부상은 있었지만 빨리 회복을 해서 팀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레몬팜님 제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마지막 한 번 더 전화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전적은 당연히 없고요. 키플레이어는 아까 언급했던 울산 허율 그리고 안양은 못다. 최전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최전방 자원까지 정리해서 네. 뭐 워낙 울산승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빨리 얘기해. 저도 울산승. 저도 네. 울산 승하겠습니다. 네. 아니 울산 홈에서 벌이는 개막전 거의 놓친 적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험이 부족한 팀들은 울산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양 첫 경기부터 뭐 기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울산이 높은 벽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창기자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나 먼저 할까요? 대구와 강원전. 네. 대구 강원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구 강원전은 16일 오후 4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립니다. 자, 대구 주목할 포인트 포백 전환, 그리고 강원은 정경호 감독 데뷔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두 팀 대구는 밑에서 두 번째, 강원은 위에서 두 번째 팀이었습니다. 네. 또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를 했죠. 박찬현 감독이 새로운 시즌에 대한 승부수로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3백을 버리고 지금 포백을 택했습니다. 제가 순위 예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일단 대구의 포인트는 선수단 변화보다는 일단 전술을 통한 변화를 택했거든요. 변화. 네, 일단 동계훈련 동안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걸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독상까지 수상했던 윤정환 감독과 결별하고 정경호 감독을 선임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준비된 지도자이자 강원 돌풍의 숨은 주역이었다라는 평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경호 감독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즌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데뷔전 상황, 대구 역시 포백이라는 부분이 첫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확 치고 나갈 수 있고, 정경호 감독도 데뷔전에서 승리할 경우에 내 축구가 통하는구나,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 완전히 4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결장자는 대구는 김진혁 선수와 박대훈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뜁니다. 당분간 출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혁 선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3, 4라운드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그러고요. 박대훈 선수는 조금 더 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진혁 선수의 공백은 박진영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박대훈의 자리는 한종무 선수 출전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요거 제외하면은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스쿼드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베스트 11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강원 같은 경우 일단 강윤구 선수가 수술을 했습니다. 네, 당분간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부상은 아니지만 윤일록, 마리오, 호마리오 선수 모두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리오 선수는 연습 경기는 소화했다고 해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호마리오 선수는 강원이 지금 마지막 훈련하고 있는 거제를 안 따라가고 강릉에 남아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 윤일록 선수도 몸이 아직 100%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윤일록 선수 자리에 강준혁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시즌은 강원이 2승 1무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대구 홈 경기가 눈에 띄거든요. 이전까지 대구가 홈에서는 7승 2무로 강원의 절대 우세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날 패배로 7년간 이어온 징크스를 깼거든요. 이날 경기 대구 홈에서 열린다는 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대구 뭐 매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구 가고 싶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얼마나 털어냈을지 대구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양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플레이를 꼽았습니다. 정재상 선수가 에드가에 앞서서 원톱으로 나섭니다. 네. 정재상 선수가 해줘야지. 사실 지금 에드가는 사실 풀타임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잘해봐야 45분 정도인데 이날 경기는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서 출전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상 선수가 원톱 역할을 잘 해줘야지 그 밑에 포지나 세징야 선수까지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재상 선수 대구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상원 선수 지난 시즌 상당히 잘해줬죠. 리그 베스트 11 공격수상도 받았는데 양민혁 선수가 빠진 만큼 이 최다 득점자 이상원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또 지난해 대구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더라고요. 이상원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오히려 원정팀 강원 승이 4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승 32%, 무승부 22%입니다. 이거 어렵다. 나 댓글도 계속 보고 지금 머릿속에 굴려봤는데, 답을 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강원 승리. 이게
뭐 대팍 홈, 뭐 세징야 오빠, 세징야 오빠래, 세징야 형 이런 거 다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정경호 감독이 뭘 준비했을지 대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경기 당일까지. 네,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서 대구를 좀 후벼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빠 죄송합니다. 세징야 형 이걸 입에 붙었는데 오빠가 그런 취향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진만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창의자 골라주시죠. 저는 무승부 가겠습니다. 무승부. 네, 두 팀이 진짜 제가 두 감독님이랑 다 엄청 친하거든요. 이번 경기에 포인트를 양 팀이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개막전이라는 거 이상으로 좀 주목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양 팀 모두 너무 공을 들인 나머지 승패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공들여서. 너무 공들여서 하겠습니다. 형수님 여기에요. 여기. 네. 자 마지막 경기 일단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창기자 먼저 시작한 거고요. 자 16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거스포획 감독의 데뷔가 일단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닭공의 귀환 투표 그리고 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우의 부활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먼저 전북부터 하면 일단 궁금해하실 겁니다. 포획 감독이 도대체 뭘 준비했을까? 왜냐면 지금 전주훈련 뭐 연습 경기 이런 거 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뭐 빌드업 축구를 했을까 전방 압박했을까 고민할 건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롱볼 위주로 선이 굵은 축구를 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조금 좀 창의성에 의존하는 네, 개인 전술도 네. 좀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후방에서 상대 진영 최전방에 있는 꼼파뇨의 이마라던가 아니면 측면에 있는 자원을 보고 좀 길게 때리는 축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작업을 하는 그런 빠른 패턴의 힘이 장사래. 네, 공격을 했는데요. 꼼바뇨는 생각보다 지금 간결한 플레이. 네, 그래서 예전에 김신욱 선수가 좀 생각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느리긴 느리대요. 그러니까 이게 느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김신욱 선수 사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막 화려한 플레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아우, 네. 연계가 좋은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잡고 연계, 잡고 슛 이거를 콤파뇨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포획 감독이 그렇게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래. 네, 일단 네.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콤파뇨 선수를 이용한 공격. 그리고 일단 그 측면에는 전병관 혹은 전진우 선수 이제 돌파가 되는 선수가 한 명이 측면에서 그 빠져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편에는 아마도 송민규 선수가 지금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승우는 어디에 쓰느냐? 아마도 밑에서 섀도우처럼 그 둘이 투톱처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섀도우처럼 내려서서 이 빅앤스몰을 아마도 구성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마도 좀 프리로처럼 자유롭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병관 선수는 입대 확정됐습니다. 네. 근데 전병관 선수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좋대. 네.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전병관 선수 지금 22세도 아니에요 이제 22세 벗어났음에도 전병관 선수에게 측면 공격을 조금 맡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승우 선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승우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반등한 중요하죠. 지난 시즌 후반기에 12경기 입단을 해서 12경기 2골 일단 출전 시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굉장히 좀 벼르고 있을 것 같고 일단 꼼파뇨와의 어떤 콤비 호흡 같은 것도 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포획 감독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개막전 활약이 좀 중요해 보였습니다. 김천은 제가 K 노팅엄의 꿈 거창하게 좀 잡았지만 이 정경련 감독이 요새 자주 보는 영상이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의외네. 정경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지금 팀 감독이 누누 맞나요? 누누죠. 네. 누누 에스프리트 산투 감독의 축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을 어느 정도 좀 갖춘 상태에서 빠른 역습 그런 걸 통해서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했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누구야 그러면? 엘란가는 그게 누구?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K 우드가 없어. 우드 자리에 지금 박상혁 지금 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네, 지금 유강현 이런 선수들이 아마 지금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득점력 면에서는 우드의 역할. 왜냐면 우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팅엄이 좀 승점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 박상혁. 그게 조금 아쉽다. 이런 좀 반응인데요. 또 한 가지 또 우려 포인트는 전지훈련이 그렇게 썩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날씨가 안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또 베트남도 환경이 아주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주 많은 전술훈련을 지금 노팅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술훈련이 필요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다만 선수가 워낙 다 개인 전술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개인기가 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개막한 이후에 발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김천만의 이점은 있기 때문에 김천을 반드시 얕잡아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네, 결장자를 보면 전북은 김태현 선수가 지금 살짝 발목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진태호 선수는 U20에 차출이 됐고 최우진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겠네요. 네, 최우진 선수가 지금 유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김태현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김태현 선수는 뭐 거의 체력 훈련 이런 거는 거의 다 1등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36.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 선수보다는 아직도 팔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포획 감독이 한국현과 김태현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나이 많은 거 오케이 알겠는데 너네만큼 뛰는 애들이 없어 우리 팀에서라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허리 쪽에서 약간의 부상자가 조금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네. 내일 ACL 경기를 보면 윤곽이 나오겠죠? 네,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김천 역시도 지금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좋네요, 김천. 네. 지난 시즌 전적을 보면 오히려 2승 1무로 김천이 우세했습니다. 김준영 감독이 시즌 끝나고 일단 뭐 전북 감독 후보에 오를 정도로 작년에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전북 상대로 좋은 모습 보인 게. 그리고 작년에 그 몇 대 몇 경기였죠? 2대0인가 3대0 경기. 그 되게 크게 진 경기 있잖아요. 그 3대0인가? 김천이 전북이 완전히 못했던 경기.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북이 김천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 말은 뭐 물론 김천이 외국인 공격수한테 약하다는 그런 오랜 편견이 있지만 지금 김천 수비진은 또 국대 수비진입니다. 네, 그런 만큼 전북이 웬만한 각오가 아닌 이상은 김천 수비진 상대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컴파니어가 김천 수비수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키플레이어 보면요, 전북은 이승우 그리고 김천은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에이스의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여서 골라봤습니다. 자, 투표 결과 460분께서 지금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전북 승이 55%, 김천 승이 30%.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천승은 저도 그 훈련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네. 김천승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무승부 아니면 전북승인데 전북이 홈 개막전 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랬었지. 네. 한참 왕조 구축할 때 그랬었지. 전북승. 근데 ACL을 다녀온단 말이에요. 근데 ACL의 주력을 거의 다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ACL 16강에 돌입하기 때문에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베스트를 다 꺼낼 것 같은데 그 데미지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 네, 김천이 만만치 않은 팀이다. 네, 무승부로 골라봤습니다. 자, 저희 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프리뷰 하니까 축구 엄청 보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투표도 하고 같이 예측을 하고 이렇게 승부 예측도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좀 반응을 좀 알려주십시오. 요 포맷이 난지 아니면 네. 기존처럼 저희가 딱 정돈된 포맷이 난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절대 다수가 야 니네 승부 예측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해버리지 뭐. 재밌다. 좋네. 반응 좋네요. 역시 네. 볼맛이 나네요. 아이고 지니스 브이로그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볼맛. 빨리 정상빈 선수는 지금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하고 있어요. 얘기할 거 없는데. 좋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아마 오피셜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건데 저희가 2025년에 판타지 리그 여러분 다 아시죠? 판타지 리그를 저희 둘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올해 키포인트 야심작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면 오늘처럼 뜨거운 반응으로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약간 서툴 수도 있어도 저희의 취재력 같은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우리만의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중에 뭐 볼만치 리그도 하고 이런 계획이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간지치는 뭐예요? 끝나고 한번 네, 다시 저도 멤버십 통해서 지금 전화 안 받으시거든요. 멤버십 통해서 한번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화요일 날 리뷰하고 그리고 2부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마감을 해야 돼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